여러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813만 명이었던 노인 인구가 2025년에는 1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매년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죠. 2010년에는 연간 25만 명 정도였던 사망자가 2024년에는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당연히 장례식장 사업은 호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이 늘어나고 사망자가 증가하면 장례 서비스 수요도 함께 늘어날 테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례식장이 문을 닫고 있어요. 2019년 전국 장례식장은 약 1,100개소였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는 950개소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년 사이에 150개 가까운 장례식장이 사라진 겁니다. 특히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소규모 장례식장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죠. 심지어 대형 병원 장례식장조차 빈소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죽음을 다루는 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니. 오늘은 이 역설적인 현상의 이면을 철저하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례 문화 자체가 근본부터 뒤흔들리고 있거든요. 먼저 가장 직접적인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장례 기간의 극단적인 단축입니다. 과거에는 3일장이 기본이었죠. 고인이 돌아가시면 첫날 입관하고 이틀 동안 조문을 받고 사흘째 되는 날 발인해서 장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2일장도 긴 편이고 1일장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심지어 당일장, 직장이라고 불리는 형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돌아가시면 저녁에 화장하고 끝내는 거죠.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2023년 조사를 보면 전체 장례의 62%가 2일장 이하로 치러졌습니다. 2010년에는 3일장 비율이 78%였는데 13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경제적 부담입니다. 장례식장 사용료는 하루에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예요. 여기에 식사 제공 비용까지 더하면 하루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3일을 치르면 기본 300만 원인데 2일로 줄이면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죠. 게다가 현대 사회의 시간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3일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경조사 휴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눈치가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하루 이틀도 빠지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끼리 빨리 끝내자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조문객들도 마찬가지예요. 먼 친척이나 지인의 장례식에 며칠씩 투자하기 부담스러워하죠. 결과적으로 장례 기간이 짧아지면서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회전율만 올라갈 뿐 빈소 하나당 매출은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변화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가족장의 급증입니다. 전통적인 장례는 동네 사람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이 모두 모여서 큰 규모로 치러졌어요. 그러려면 넓은 빈소가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 개인화가 극도로 진행되면서 장례식도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치르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전체 장례의 38%가 가족장으로 치러졌어요. 10년 전인 2014년에는 15%에 불과했는데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마저 없는 독거노인이 사망하는 경우 조카나 먼 친척이 형식적으로만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졌죠.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무연고 사망자가 4,300명을 넘었어요. 2015년에는 1,800명 정도였으니까 8년 만에 2배 이상 뛴 겁니다. 가족장이 늘어나면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큰 빈소는 텅텅 비고 작은 빈소만 간신히 채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대부분 큰 빈소를 여러 개 갖춘 구조로 지어졌어요. 과거의 수요를 전제로 투자했던 건데 시장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작은 빈소는 대기 명단이 밀리는데 큰 빈소는 비어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전체 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직장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직장은 말 그대로 빈소 없이 영안실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장례 방식이에요. 가족 몇 명만 모여서 간단히 인사하고 바로 화장하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장례의 12%가 직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건 5년 전만 해도 3%에 불과했던 수치예요. 왜 이렇게 직장이 늘어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일반 장례를 치르면 평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직장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끝낼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이나 독거노인이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대인들의 실용적인 사고방식도 한몫하죠. 어차피 죽은 사람은 모르는데 뭐하러 돈 쓰고 시간 쓰냐는 생각이 퍼지고 있어요. 종교적 의례나 전통에 대한 집착도 약해졌고요. 결과적으로 장례식장을 아예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시장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장률의 급증도 장례식장 폐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과거에는 매장이 기본이었죠. 시골 산소에 무덤을 쓰고 명절마다 성묘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2023년 기준 화장률이 93.4%를 기록했어요. 10년 전인 2013년에는 77%였으니까 엄청난 상승이죠. 매장은 이제 7%도 안 되는 소수 선택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화장이 대세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공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아요. 매장할 땅이 부족하죠. 정부도 묘지 면적을 제한하고 있고 봉안당과 수목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비용입니다. 매장을 하려면 묘지 사용료, 성물 비용, 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화장을 하면 초기 비용만 들고 끝이에요. 셋째는 세대 변화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인 무덤 문화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하기 번거롭다고 느끼죠. 그럼 화장률이 높아지면 장례식장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화장은 매장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매장은 장지를 정하고 이동하고 하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화장은 화장장 예약만 잡으면 몇 시간 안에 끝나요. 그러다 보니 장례 기간이 더욱 짧아지고 빈소 사용 시간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화장장이 대부분 대도시나 거점 지역에 몰려 있어서 장례식장도 화장장 근처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생겼어요. 지방 소도시나 농촌의 장례식장들은 고객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과잉 공급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장례식장 사업이 유망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장례식장 설립붐이 일었어요. 특히 병원들이 앞다퉈 장례식장을 만들었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병원 장례식장으로 유치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보였던 겁니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만 전국 장례식장이 200개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망자 숫자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장례 문화가 이렇게 급격히 변할 줄은 몰랐던 거죠. 3일장이 1일장으로 줄고 가족장과 직장이 급증하고 화장률이 치솟으면서 실제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심각합니다. 한 도시의 병원 장례식장이 서너 개씩 있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인데 그 노인들마저 자녀들이 있는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대도시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 장례식장들은 한 달에 빈소 몇 개 채우기도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의 후유증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장례 문화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조문 자체가 금지되거나 극도로 제한됐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치르는 게 강제됐습니다. 장례식장들은 빈소수를 줄여야 했고 조문객 수도 제한해야 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장례 문화는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장의 편리함과 경제성을 경험했고 큰 장례식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어요. 한번 바뀐 문화는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직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느꼈죠. 결과적으로 코로나19는 장례식장 산업에 일시적인 타격을 준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킨 결정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밑바닥에는 더 깊은 사회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해체입니다. 과거에는 죽음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일이었어요. 누가 돌아가시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죠.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 사람 얼굴도 본 적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핵가족화와 개인화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죽음도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조문 문화도 약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먼 친척이나 동네 어른이 돌아가셔도 당연히 가야 했지만 지금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장례식장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색하고 시간도 아깝다고 느끼죠. 결과적으로 조문객이 줄어들면서 큰 빈소가 필요 없어졌고 장례식장 수요도 함께 줄어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죽음조차 효율과 비용으로 계산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장례 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될 겁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고급 장례식장에서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르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직장이나 무연고 장례로 내몰리는 구조가 고착화될 거예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대형 병원 장례식장은 예약이 밀릴 정도인데 지방의 소규모 장례식장은 텅텅 비어 있죠. 또한 지방 소멸과 맞물려서 지역의 장례 인프라 자체가 붕괴될 위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없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멀리 대도시까지 가서 장례를 치러야 해요.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걸 처리할 인프라가 사라지는 건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죠.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도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고 장례조차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대신 치르는데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례식장 문제가 아니라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더 큰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장례식장 업계는 시장 변화에 맞춰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큰 빈소 중심에서 작은 빈소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가족장과 직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조문 시스템을 갖추거나 일일장 패키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등의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별 장례 인프라를 공공재로 보고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어떨까요? 특히 무연고 사망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공공장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례를 단순히 비용과 효율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고인을 기리고 남은 사람들이 슬픔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되찾는 건 어떨까요? 물론 무리한 지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검소하되 정성을 다하고 형식보다는 마음을 담는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웃의 죽음에 무관심하지 않고 작은 위로라도 건네는 문화가 다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이 부담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이 폐업하는 이 역설적인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효율과 경제성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에 죽음마저 합리화와 간소화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죽음은 단순히 처리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마무리하고 기억하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 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육체가 죽을 때, 또 한 번은 사람들이 그를 잊을 때. 장례는 단지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계와 숫자 너머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폐업이라는 현상은 결국 우리가 죽음을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거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